성능 정밀 분석 미그29는 기동성, KF16은 장비 우수의 막상막하. 카자흐스탄의 카스임-조마르트 도카예프 외무장관은 지난 8월 21일 일본 외무성 다키미 게이조 차관을 만나 한국, 미국, 일본군 당국이 잔뜩 긴장할 만한 사실을 통보했다. 카자흐스탄 비정부 단체가 북한에 미그-21, 29기를 판매하려 했다는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카자흐스탄의 한 비정부 단체가 북한에 판매키로 한 미그-21, 29기가 아제르바이잔에 일주일 동안 묶이면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단체는 미그-21을 대당 23만 달러에 팔기로 계약하고 30-40대를 북한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가 주목하는 것은 미그-21이 아니라 미그-29A였다. 미그-29A 몇 대가 북한에 넘어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주력 전투기를 미그-29A로 바꾸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그-29A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의 군 관계자를 긴장시키는 것은 그 성능 때문이다. 미그-29 최고 속도, 최대 고도 KF-16보다 앞서 미그-29A기는 한국 공군 주력기인 CT와 비교해 성능이 뒤지지 않는다. 북한이 미그-29A를 주력 전투기로 삼아 공중전 전력을 재편한다면 한국 공군도 전략을 바꾸어야 할 만큼 미그-29A의 성능은 위협적이다. 미그-29A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시스 국가의 주력 전투기이다. (97년) 말 현재 러시아 공군이 보유한 미그-29A는 430대가량이다. 독립국가연합 소속 6나라와 동유럽, 중동 지역 16나라에 판매된 것까지 합하면 1,300대 정도가 제작되었다. 국방부 윤희령 대변인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보유한 미그-29A기는 14대이다. 물론 14대 가지고는 전략 운용이 불가능하다. 최소 2개 대대 40대는 있어야 전략 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공력을 보완하기 위해 미그-29A기 추가 도입을 수건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80년대까지 베일에 가려있던 미그-29A의 성능이 드러난 것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미그-29A가 통일 독일의 공군에 편입되면서부터이다. 갖가지 모의 공중전과 성능 평가에서 미그-29A는 미국 공군의 주력 기종인 FC 같은 제4세대 전투기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다. 우선 미그-29A는 한국 공군 주력기인 C보다 최고 속도가 빠르다. 미그-29A의 최고 속도는 마하 2.35이나 C는 마하 2.07이다. C는 공기 흡입구가 고정되어 있어 특정 속도를 벗어나면 효율이 떨어지나 미그-29A는 가변 공기 흡입구를 갖고 있어 모든 속도 영역에서 주의 조건에 맞게
흡입 효율을 조절할 수 있다. 최고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공중전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마하 0.28 차이는 미미하다. 하지만 그랜저가 시속 100km 속력을 낼 때와 티코가 100km로 달릴 때 엔진에 실리는 부담이 다르듯이 최고 속도가 빠른 편이 안정감을 준다. 최대 상승 고도도 미그 29A가 C보다 1500m가량 높다. 전투기는 무기 체계가 위에서 아래로 발사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 고도가 높을수록 전투에 유리하다. 따라서 최대 상승 고도는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알아보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근접 공중전을 치를 때는 미그 29A에 장착된 헬멧 장착 조준 장치 HTS, 헬멧 타거팅 사이트가 제 성능을 발휘한다. 이 장치는 근접 공중전이 벌어질 때 조종사의 시선에 잡힌 목표물을 자동 추적해 조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적을 공격할 때 C가 적기 정면에 있어야 하는 반면 미그 29A의 헬멧 장착 조준 장치는 더 넓은 공격 각도를 제공한다. 기동성에서도 미그 29A는 C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 두 기종 모두 중력의 9배나 되는 무게를 견뎌내면서 비행 방향을 좌우로 틀 수 있다. 두 기종은 상승력과 가속 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비행 방향이나 고도를 급히 바꿀 때 미그 29A의 엔진이 더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KF-16은 비행 도중 엔진이 꺼져 2대나 추락한 적이 있다. 하지만 쌍발기인 미그 29A는 한쪽 엔진에 결함이 생겨도 나머지 엔진으로 착륙할 수 있어 추락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엔진이 두 개라는 것은 기체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 엔진의 힘이 좋다. 따라서 순간 가속력이나 추진력에서 미그 29A가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미그 29 최대 단점은 짧은 항속 거리. 미그 29A가 지닌 가장 큰 단점은 항속 거리이다. 연료를 채우고 이륙한 뒤 중간 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 항속 거리는 작전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미그 29A는 전선에 가까운 비행장에서 운용하면서 단거리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항속 거리가 짧다. 항속 거리 면에서는 KF-16이 우수하다. 군사 전문지 제인 영감에 따르면 KF-16은 무장하지 않고 외부 연료 탱크만을 탑재한 채 최대 3,600km까지 날 수 있으나 미그 29A는 2,900km밖에 날지 못한다. 더욱이 KF-16은 공중급유 장치가 탑재되어 중간 급유만 받으면 장거리 작전 수행도 가능하다. 미그 29A는 공중급유 장치가 없다.
하지만 기체가 작은 KF-16은 무장했을 때 연료 소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즉 공대공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과 지상 공격용 MK-84 폭탄 이발을 장착하면 항속 거리가 2,500km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KF-16은 한반도 전역을 작전 수행 지역으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다. 한국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 항속 거리를 가지고는 평양을 공격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KF-16이 미그 29A보다 우수한 점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장 탑재량과 탑재 장비의 성능이다. KF-16의 원형인 F-16은 F-15를 보조하는 지상 공격기로 설계되어 지상 공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시는 공대공 미사일과 일반 폭탄 이외에도 지상 레이더 파괴 미사일, 대함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을 갖추고 있다. 미그 29A는 자국 영공에 침입하는 적기를 요격하는 방공 전투기로 설계되어 지상 공격 능력이 KF-16에 뒤진다. 탑재 장비의 성능도 KF-16이 우수하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성능은 시에언 LPG-68이 미그 29A에 장착된 레이더보다 조금 우수하다. 하지만 미그 29A는 적외선 감지 장치 IRST를 장착해 들키지 않고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시는 대신 랜턴 포드를 갖고 있다. 랜턴 포드는 야간에도 시야를 확보해 레이저 폭탄 유도와 정밀한 항법 능력을 제공한다. 야간 작전 능력이 뛰어난 것이다. KF-16 미사일 공격력 탁월.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시 블록 52형이 장착한 중거리 미사일 암람, 엠람은 미그 29A가 장착한 중거리 미사일 알라모 AA-1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블록 32형까지는 중거리 공격 능력이 없었지만 블록 42형부터는 암람을 발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 밖에서 적기를 공격하는 능력 비비아, 비안드 비주얼 레인지 탁월하다. 암람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40km이다. 따라서 암람 미사일 공격을 받는 기체는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른 채 미사일에 맞아 격추당할 수 있다. 암람은 발사된 뒤 스스로 레이더가 유도하면서 적기를 추적한다. 따라서 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기술을 돌려 적의 반격을 회피하거나 다른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이 유도 방식을 능동유도라고 하며 쏘고 잊어버려도 된다는 뜻에서 파이어 언드퍽인 능력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미그 29A에 장착된 알라모 미사일은 발사한 후 명중할 때까지 계속 기체의 레이더로 조준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기체가 회피하지 못하고 계속 적기를 향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만큼 공격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 유도 방식을 반능동 유도라고 한다. 현대 공중전은 근접전이 아니라 중, 장거리전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적기를 먼저 감지하고 자기는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가 공중전에서 미그 29A보다 유리한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공중조기 경보 관제기 AWACS처럼 우수한 감시 장비의 지원을 받는 시는 미그 29A와 벌이는 공중전에서 훨씬 유리하다. 지난 3월 24일 나토군이 유고를 공습할 때 네덜란드의 AM4대가 유고 소속 미그 29A 일대를 공중에서 격추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군 소속 공중조기 경보 관제기는 미그 29A 3대가 유고 베오그라드 근교 비행장에서 이륙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네덜란드 F-16 편대에 알렸다. 네덜란드, 벨기에 연합파견 비행대 지휘관인 네덜란드 공군 존 에브머 중령은 공대공 교전 규칙에 따라 공중조기 경보 관제기에 지속적으로 포착된 목표물을 식별한 후 암람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그 29A는 적기인 F-16을 보지도 못한 채 격추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처럼 전투지역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중거리 공중전보다 근접 공중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미그 29A가 가진 장점이 돋보일 수도 있다. 또 미그 29A는 폭탄을 달고 지상을 공격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KF-16과 맞싸우는 전투기이다. 따라서 미그 29A가 대등하게 KF-16과 공중전을 벌인다면 전쟁 발발 초기 제공권을 조기에 장악해 지상 전력을 지원한다는 우리 군의 주요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그 29A를 확대 도입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